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조문 130조와 131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인진오탕, 양명병의 발열한출자. 예를 들어서 양명병이라는 어떤 명분이라고 하면 조건에 대해서 발열하면서 한출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태양병 발열 한출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기가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발열 한출이 태양병의 발열 한출과 다르다고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막 글을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왜 이와 같은 글을 썼는가를 우리가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위 열월하야 이런 식으로 표현. 요거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밑에서도 차위 어열제리 요런 거는 전부 다 주해 문자다. 주해다. 본문이 아니다.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대. 제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월이라고 하는 건 외부, 표피 바깥으로 발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발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양명병에 발열하면서 불 한출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부두걸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황이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조문이 의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것만 가지고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자.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땀이 나기는 나는데 다만 머리 부위에만 땀이 난다. 신체상에는 다른 부위에는 여타의 곳에는 땀이 흘리지 않고 머리에만 땀이 나면서 그것은 목 주위로 둘러서 제한적으로 땀만 흘린다. 그런데 또 하나 조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곡진한 거예요. 이렇게 앞서서도 제가 두루두루 다 했다.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발항의 원인에 소변 분리한다. 이건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발황한다. 황달의 조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하튼 있지만 소변 분리까지 하면 이거는 정말로 황달의 조짐이 나타난 거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갈증이 있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열이 이위에 있어서 몸이 반드시 발황하게 되니 이런 경우는 인진오탕으로 쓰는 것이 좋다. 우리가 천천히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습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문 하나를 하루 종일 자꾸만 생각하면은 이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진오탕을 쓰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원문에 충실하자 또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먼저 자꾸만 남의 글의 주해설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한번 보고 인진오탕에 대해서 해설서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조문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병세를 저절로 이해하게 돼요. 병세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글 쓴 의도를 하나하나 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을까? 양명병이라는 전제 조건에 발열 한출이라고 굳이 표현했을까?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해설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인진호탕이 그 당위성
요럴 때는 인지노탕을 쓴다. 그러니까 어열 재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요와 같은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인지노탕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앞 조문을 교정하면 양명병 신무한 몸에 땀이 없다. 그러나 땀이 없는데 다만 머리 부위에만 땀이 나고 목 주위로 제한적으로 땀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소변 분리하면서 이 사람이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그냥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물을 마시려고 한다. 예. 그러면은 이런 정황이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여기는 필자도 조문에 있으니까 쓰는 거지 반드시 발황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발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발황이 없다 하더라도 인지노탕을 쓸 수가 있다. 이것이 임상의 요령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황달이 있어야만 쓰는 것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황달이 있으면 쓸 수도 있지만 황달이 없다 하더라도 쓸 수가 있다. 인지노탕의 처방을 보면은 인진, 치자, 대왕. 치자와 대왕은 그야말로 해열치제죠. 예, 열이 있을 때 조열을 이거는 가벼운 어떠한 그 번열증이라든가 대왕은 열실에 대한 그런 것을 치료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지노는 그야말로 습열을 치료하고 소변을 이롭게 하는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처방에 보면은 병리 구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황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이열혈과 및 어열재리자는 이것은 비록 위탁문자죠. 누군가가 이것을 의안이죠. 이 경우에 후세 사람들이 중경서를 이해하고 있는 어떠한 방법론,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과 병 위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방법론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문자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이것으로서 발항의 유래와 발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발항이 생기지 않는 단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발항이 되고 어떠한 조건에 이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발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단서를 알 수가 있다. 그 처음 조문에서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발열, 예를 들어서 양명병에 예를 들어서 발열 한추하는데 이것은 열월이니 이것 하면은 발항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열이 배출됐을 때, 외부로 배출됐을 때, 소변에 의해서 자리하게 되면은 발항이 발생되지 않는 단서를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발항이 오늘날 사람이 말하는 황달과 그 동일 여부 같은지 아닌지는 비록 자세히는 알지 못하느나 여기서 이열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열이라고 이렇게 어열재리라고 표현했잖아요. 특히 어열재리라고 이런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가 뭐냐? 어는 그야말로 어열에서 나온 말이고 더럽다 이런 뜻이죠. 오염됐다. 오염된 열이라는 거예요. 열이 어떻게 오염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습열이다. 습열을 의미하고 있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예, 이열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열이라고 이런 같은 것을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문자의 표기를 바꿨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은 비록 위탁 문자나 참고할 필요는 있다.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 자, 무르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열이나 방의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고찰해 보면은 이것은 오수다. 오염된 물이다. 즉 어열이라고 하는 것은 습열이다. 발항의 원인은 중경서 조문에 나타나는 발항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어열 발항, 축혈 발항, 습열 발항 또는 한습 발항이나 한마디로 이것이 일원이 폐지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조열이 불설, 조열이
해소되지 아니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일단은. 예. 즉 이것이 열혈되지 아니하고 소변 분리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뭐냐 구체적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다든가 또는 제한적이지만 땀을 흘리지 않는다든가 소변 상태가 불리하다든가 그러면 소위 말해서 병독이 열성이 조열이 배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황달 그러니까 발항의 조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해한 거죠. 이것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옛날 사람은 이렇게 치료를 했다. 예.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받아들이니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치료할 때, 자, 앞서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어혈발항이나 축혈발항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수증 치료할 때 어떤 경우는 저당탕, 어떤 경우는 소시어탕, 치자시탕, 대함융탕, 인진호탕 같은 것들이 그 발항의 조짐에 쓸 수가 있다. 또는 발항증에 쓸 수가 있다. 고의의 치료 방법이 이거는 이제 제 주장이에요. 고의의 치료 방법이 비록 이와 같으나 오늘날의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치료하는데 반드시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황달의 기전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담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잘못 이런 경우 치료를 했다가 문제가 발생되면은 또 요즘에 의료 사고 같은 거로 취급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옛날 사람의 의도는 우리가 취하지만 그 처방은 반드시 취할 필요는 없다. 예. 쓸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써라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임상 한 30년 넘게 하면서 약을 써가지고 환자가 황달을 일으킨 경우 문제가 발생된 경우 몇 차례 있었어요. 한 3차례. 제가 기억나는 것만 일단은 3차례. 제가 그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은 다 규명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 황달로 약물에 의해 가지고서 황달을 일으키는 경우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와 같은 약간의 독성이 있거나 강한 약들은 황달 조짐이 있거나 황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식의 약은 쓰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인진오련산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발항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조짐이 있으면은. 예. 저당탕. 참, 이 조문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예, 굉장히 재미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관찰력이 얼마나 치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명병에 그 사람이 희망. 이렇게. 희라고 하는 거는 선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착할 선. 착하다고 하는 건 무엇을 잘한다 이 소리예요. 희라고 하는 무엇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즐거워한다. 건망증이 있다. 자주 잊어버리는다. 이런 뜻이에요. 중경서 조문에 희자를 쓰니까 희구, 구토를 잘한다. 뒤에 가면은 희타, 침이나 가래를 자주 뱉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희구했을 때 자주 신번 희구했을 때 그게 대표적으로 소시어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토하기를 잘한다. 그러면 눈 감고 소시어탕을 쓰면 돼요. 어떤 사람이 건망증이 심하다. 그것은 반드시 축혈이 있으니. 이것도 일종의 해설이죠. 반드시 축혈이 있으니. 이건 알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의 추정이에요. 추정. 결과를 보고 추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병인이 쓰였냐면은 결국은 저당탕을 쓰기 위한 단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자가 아니라 필요 축혈. 이 사람은 어혈증이 있다. 체내에 어혈증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참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혈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혈 증후군을 우리가 통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대변이 여기는 어떤 경우 요로 나오는데 이거는 대변으로 보는 게 맞다. 대변이 굳어져 있으나 대변을 오히려 보기가 쉽고 여기 반자를 보면은 요거 쓰는 거는 승기탕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승기탕은 대변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색이 반드시 비교적 여기 필자라는 건 또 항상 개연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반드시라기보다는 그 색이 흑색이 많다 이런 식으로 완화하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흑색에 가깝다 이렇게 반드시 흑색이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일종의 약간 여기에 혈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저당탕으로 합법 써라. 이것을 교정을 해서 보면은 양명병의 기인이 희망자 어떠한 대변이 굳어져 있더라도 대변을 보기가 반대로 쉬우면서 그 색이 반드시 흑색은 저당탕으로 주지하는데 그러면은 하열하면서 이에 치료가 된다. 그 이유는 본래 축혈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물론 쓸 필요는 없는데 다른 조문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하열내유하니 귀소유연자는 본래 축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피리축혈과 반드시 축혈이 있다는 것과 피리조시라고 하는 조문이 있잖아요. 양명병 같은 경우에서 뭐 위중유, 조시 5, 6개 이런 것들은 추론지사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지사는 오히려 단정시켰잖아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설령 방위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준경이 올바른 필법은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준경서 그 처방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처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이해를 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축혈지인이 그러면은 왜 축혈지인이 자주 잊어버리는가? 건망증이 심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혹 어혈이 상충 때문이 아니겠는가?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그 혹 어혈 상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호자가 붙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말하는 혈전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호자. 이거는 뭐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왜 축혈지인이 이렇게 되는가? 축혈이 있으면은 상충이 있거든요. 어혈 상충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 어혈에 요즘에 말하는 혈전이죠. 피덩어리 같은 거 아주 미세한 피덩어리 같은 것들이 뇌에 어떠한 압박을 준다든가 막힌다든가 요즘에 말하면은 뇌 경색의 조짐이죠. 일종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의 이런 것을 우리가 원인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이 소위 말해서 그 병리 기전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서 경험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구어혈지제를 쓰는 것이 좋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어혈지제를 쓰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명하기가 어렵게 난이규지 규명하기가 어렵지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제가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다소라고 하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으니 그 축혈의 여부를 살필지라도 어찌 잘못된 것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주 건망증이 있어요. 그러면 어혈의 증후군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혈 증후가 어느 정도 심한지 심하지 아니한지 경미한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짐의 증상이니 그 조짐의 증상이다. 저 요즘에 잠깐만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혈의 그 잠재적을 가지고 있고 조짐이거든요.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 이것이 지금은 자주 잊어버리지만은 어떠한 것을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그 축혈의 조짐의 증상이지만 축혈로 인해서 극증에 도달하게 되면은 발광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을 경계화 여기는 호자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죠. 갑을 경계호아 갑을 경계아 이렇게 그래서 아자를 쓴 거예요. 가히 경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의문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글을 아는 사람은 그냥 바로 알아요. 갑을 경계아 가히 경계하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가히 경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특히 그 시수변, 대변반이 기색 피르자를 근거를 해보면은 이 조문을 근거를 해보면은 우리가 조시의 승기탕이 아니라 어열의 저당탕임을 알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이건 승기탕이 아니다. 이럴 때는 저당탕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대체로 분변,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변이죠. 정상적인 대변이 조열로 인해서 조시화되면, 조시로 변화가 되면 그 색은 반드시 검정색이 나타나요. 예. 우리가 조시이니거나 대변비 있는 사람은 색깔을 항상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열의 색과 이 조시의 색은 실제에서는 구별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흑색만 가지고서 그 방위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 조문에 나와 있지만은 조시 그 대변이 예를 들어서 그 흑색이지만은 보기가 용이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주의.